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원, 자,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인수분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배우는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인수분해라는 건 얘들아,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배울 사실은 방정식,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워야만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뭔가 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자, 이 분해한다라는 내용에서 자, 우리 어떤 물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들을 좀 분해해 보잖아. 그 다음 사실은 자연수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1학년 때. 소인수 분해했어요. 그죠? 소인수 분해다. 앞에 소자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자 빼버리고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해 보려면 이 인수 분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좀 연결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처음 들어가는 인수 분해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좀 구경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분해 파트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 분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다라고 해서 2차식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식의 인수분해, 뭔가 분해를 하는 방법들, 이 식을 분해를 하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의 활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 인수분해의 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도 해보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까지 딱 끝나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파트 이제 2차 방정식 배우러 갈 겁니다. 2차 방정식 열심히 배우러 가면 인수분해 나와요. 그 첫 번째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처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에 구하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배워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수분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 배울 거고요.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완전 제곱식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뭔가가 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스물스물 떠올리실 겁니다. 자, 곱셈 공식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곱셈 공식은 어떤 곱으로 된 식들을 하나하나 펼쳐줬어요. 전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인수분해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수? 뭔가 약수랑 비슷했는데 이제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곱으로 연결된 자, 그 식들을 만날 거고요. 분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는 이 펼쳐진 식들을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된 식들을 다시 한번 곱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했던 그 전개의 역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사실은 제대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인수분해랑 조금 더 빨리 친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우리만의 4단계 개념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개념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부터 그 뜻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다지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6은 2 곱하기 3과 같이 곱일 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걸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소인수 분해. 자, 그러면 MA 플러스 MB와 같은 다항식도 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그림을 그려서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요 식을 우리가 다항식을 단항식이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자연수를 우리가 곱으로 표현한 것처럼 식도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념에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떠올리시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분배 법칙. 자, 먼저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 인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3단계 적용 해결 단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본다라는 건 이런 그림 얘기하는 거야. 즉, 얘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다항식의 두 항, MA와 MB에서 M이라는 것은 뭐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두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M을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도 MA, 여기도 MB. 지금 무슨 말이야? MA라는 건 M 곱하기 A를 얘기한 거고요. 자, MB라는 건 M 곱하기 B를 얘기한 거잖아. 공통적으로 각 항에 M이 똑같이 들어있으니 곱해졌으니 우리 그냥 M을 대표적으로 한 번을 쓰고 이 나머지 식들을 곱으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요거 분배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분배 법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왼쪽의 직사각형의 가로는 A였습니다. 오른쪽의 직사각형의 가로는 B였습니다. 각각의 세로는 똑같이 M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여러분들의 넓이들을 따로따로 MA와 MB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더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의 식을 우리는 MA 플러스 MB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직사각형 얘 세로 똑같으니까 이어버리고 가로의 길이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라는 M이라는 요 길이를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결국 좌변과 우변이 어떤 모양입니까? 같은 꼴이죠. 자, 내가 뭘 한 거야, 지금? 뭘 한 겁니까? 그렇지.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사실은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펼쳐준 일을 한 거야. 근데 지금 과정은 이 펼쳐진 식들 있죠. 덧셈으로 연결된 이 식들을 곱의꼴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 자체를 곱의꼴로 나타낸 거야. 분해한 것이 그냥 분해한 게 아니라 곱의꼴로 분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인 인수를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할 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자, 지식창고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수라는 것은 한 다항식의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자, 각각의 식을 처음의 식을 인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수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1학년 때 소인수 분해하면서 다 파악했어요. 자, 이제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 분해한다라는 뜻은 한 다항식을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사실은 우리가 했던 것부터 보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곱해진 식이 있었죠. 이거 본 적 있죠? 이렇게 곱해진 식을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x부터 찾아가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얘는 뭐야? 3x. 그 다음에 이제 2. 자, 2x. 그 다음 얘는 뭐야? 6. 얘네들을 쫙 다 더해준 거였어.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곱셈 공식도 아닌데 그냥 전개를 한 건데 이제 공식이다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x제곱이었고 상수항은 6이 나왔고 동류항 2x, 3x 나와서 5x가 되었구나. 연결했습니다. 이제 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역과정도 좀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근데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이 좀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사실은 전개보다는. 왜? 이렇게 펼쳐진 식을 여러분들이 이 곱의꼴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죠? 얘가 도대체 어떤 식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이 곱의꼴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인수분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개 과정의 그 역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식을 곱으로 표현할 거구나. 자, 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공통인 인수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인수 묶어버리는 거거든. 자, 2m이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2를 빼고 m만 묶었어. 이게 인수분해 다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밖으로 공통이 될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m을 다 빼내시고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빼낼 수 있는 녀석,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싹 다 빼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부분 딱 하나 더 챙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차이점부터 느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우리 계속 했었어. 자연수들을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는 얘들아 자연수가 아니라 식이야.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었을 때처럼 2랑 3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어떤 식, 2와 3이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인수분해는 왜 할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수분해의 목적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보통 이제 x는 1과 같은 꼴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것은 x-1은 0과 같고 결국 1차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수분해는 궁극적으로 모두 1차식인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다항식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부분까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거 하나 생각해. 다음 단원 잘해야 되겠구나. 다음 단원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이 인수분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